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마치 쏟아지는 별들처럼 연회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 났고 우아한 대화들, 그리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이 밤의 주인공인 최 회장의 자선 갈라를 배경으로 깔렸다. 이 자리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최 씨 가문의 영향력 아래 네로라 하는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이 모여 미래의 판도를 가늠하는 숨막히는 전장이기도 했다. 모두가 최고급 맞춤 수트를 입고 명품 드레스를 뽐내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홀로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그녀는 이 화려한 무대와는 조금 동떨어진 존재였다. 그녀가 입은 짙은 청록색의 실크 드레스는 단정하고 우아했지만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다른 여성들의 드레스에 비하면 소박하기 그지없었다.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메이크업은 옅었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빛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지은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세계에 침잠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연 회장의 화려함 대신 이 건물의 건축미를 훑고 있었다. 천장에 아치형 구조 벽면을 따라 흐르는 섬세한 조명 라인, 그리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동선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체하고 분석하는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담 건축 디자인이라는 작은 회사의 대표이자 수석 건축가였다. 불과 며칠 전 그녀의 회사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 최대 건설 프로젝트인 미래 신도시의 설계권을 따냈다. 그 프로젝트의 주관사가 바로 최 회장의 그룹이었기에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았다. 그녀의 작은 회사가 대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뤄낸 쾌거였다. 그러나 그녀의 업적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그녀의 외모와 회사 규모만을 보고 섣불리 평가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어머, 저분은 누구시지? 혹시 최 회장님 측 관계자이신가? 한 남자가 속삭였다. 글쎄 못 보던 분인데 옷차림도 좀 평범하지 않아. 다른 여인이 비웃음을 흘렸다. 이러한 시선과 수군거림은 이지은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히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이 모든 소음을 흘려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할 것이지 거칠애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신조이자 그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며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김서구, 그의 등장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았다. 그는 대기업 K그룹의 후계자이자 이지은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해건설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오만함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특히나 이지은을 향한 그의 시선은 더욱 그랬다. 불과 1년 전 김서구는 지담 건축 디자인을 인수하려 했었다. 작은 회사를 손쉽게 집어삼켜 자신의 공적을 세우려 했으나 이지은의 완강한 거절과 법률적 대응으로 인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일로 김서구는 아버지에게 큰 질책을 받았고 이지은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게 되었다. 김서구는 연 회장 중앙에 서서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짧은 미소만을 던진 채 마치 먹이를 찾는 맹수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곧 그의 시선이 이지은에게 꽂혔다. 그의 입술에 조롱의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잔을 든 채 당당한 발걸음으로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의 뒤를 따르는 몇몇 부유한 젊은이들과 K그룹의 간부들이 그들의 대결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이지은 씨, 여기서 뵙는군요. 설마 초대장을 잘못 받으신 건 아니겠죠? 김서구가 조롱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충분히 크게 울려 퍼져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지은은 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이 녀석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망신주려 하는구나.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잔을 내렸다. 김서구 부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정식으로 초청받은 손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정식으로요. 허미래 신도시 프로젝트 설계권을 따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프로젝트는 K건설이 독점 계약할 예정이었는데 말이죠. 김서구는 노골적으로 비꼬았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정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봐요, 이지은 씨. 당신 회사처럼 작은 곳이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껍데기만 요란한 설계안으로 심사위원들의 눈을 속였다. 와달랐고 그의 유치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연 회장의 분위기에서 그녀의 차분한 해명은 오히려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미 김서구의 권위와 그의 뒤에 있는 하이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이 모든 것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말과 분노가 아닌 결과와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 김 부사장님, 그 소문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담 건축 디자인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지은은 굳건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담담한 태도는 김서구의 오만을 더욱 부추겼다. 그는 얕잡아 본 상대가 자신 앞에서 감히 꼿꼿이 서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러분, 여기 이지은 씨가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실력. 당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모두에게 보여드리지. 그는 옆에 있던 K그룹의 한 고위 간부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 간부는 능숙하게 휴대용 태블릿을 꺼내들고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는 지담 건축 디자인의 최근 프로젝트 자료들이 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지은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지은 씨가 최근에 진행한 도서관 프로젝트의 설계안입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하죠. 김서구가 조롱하듯 말했다. 하지만 여기 이 자료와 비교해 보시죠. 그는 화면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지담 건축 디자인의 설계안과 매우 유사한 하지만 훨씬 더 오래된 서구의 어느 건축물 사진과 설계 도면이 띄워져 있었다.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지은 씨의 실력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이었군요. 겉만 번지르르한 표절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회사가 어떻게 미래 신도시라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최 회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군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차 이지은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건축가가 아닌 사기꾼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지은은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조롱과 수근거림에 묻혔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보여준 자료는 저희 설계안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녀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것이라뇨? 자, 보세요. 이 선 하나, 각도 하나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부인하겠죠. 하지만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김서구는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그의 주장은 교묘했다. 그가 보여준 오래된 설계 도면은 지담 건축 디자인의 초기 스케치와 매우 유사했지만 최종 설계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지은 뿐이었다. 김석우는 그 점을 정확히 노린 것이었다. 그는 이지은을 표절범으로 몰아붙여 그녀의 평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아가 최 회장과의 신뢰관계까지 흔들려 했다. 이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자리를 이용해 최 회장에게 불신을 심고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의 설계를 빼앗아 오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된 음모였다. 김 부사장님, 당신의 행동은 매우 비열합니다. 이지은은 이성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의 독창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자료는 이미 1년 전에 폐기된 초기 스케치일 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지은의 질문에 김석우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그녀가 그 자료의 출처를 파고들 줄은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냉소를 되찾았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나는 그저 당신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이중성과 표절이라는 사실이죠. 그는 이지은의 질문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주제를 돌렸다. 김석우의 말에 동조하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그들은 김석우의 권력과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이지은을 멸시했다. 그녀의 주변은 이미 차가운 침묵과 냉소로 가득한 섬이 되어버렸다. 이지은은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김석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 부사장님, 당신의 행동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겁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뼈있는 말을 남겼다. 당신은 저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최 회장님과 저희 회사 간의 신뢰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그녀의 말에 김석우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가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내게 무슨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이 자리에서 영원히 잊혀질 겁니다. 아니, 영원히 표절범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는 이지은의 어깨를 툭 치고는 거만하게 뒤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추종자들도 이지은을 비웃으며 그를 따라갔다. 연 회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이지은의 주변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그녀를 향한 경멸 어린 시선들, 귓속말로 오가는 조롱 섞인 말들, 그리고 모두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싸늘한 무관심.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김석우의 비열한 웃음과 그가 저지른 모든 모함들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을 지켜내야 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로 빛났다. 그러나 그녀가 홀로 감당해야 할 이 절망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깊은 밤처럼 어둡고 고독했다. 이 순간 그녀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 고독하고 굴욕적인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석우의 비웃음이 텅 빈 연회장처럼 이지은의 귓가에 울렸다.
그의 말 한마디가 그녀를 표절범이자 사기꾼으로 낙인 찍었다. 그녀의 주변을 맴돌던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시선을 돌려 다른 곳으로 향했고 마치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녀의 손바닥에 파고들던 손톱의 고통은 이미 무감각해졌고 대신 심장이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멸시와 조롱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그저 홀로 서서 이 잔혹한 현실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이젠 아무 말도 못하겠군. 당신의 실체가 이렇게 쉽게 드러날 줄이야. 김석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지은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이봐 최 회장님 측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투자자 여러분, 이지은 씨는 저희 K그룹과의 경쟁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설계권을 따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회사 지담 건축 디자인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며 저는 이 사실을 곧바로 공론화하여 모든 이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물론 최 회장님께도 이 사실을 보고 드릴 것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들며 최 회장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연극 같았지만 그 의도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지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고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 설계권을 빼앗아 오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김석우의 권력에 굴복하는 동시에 이지은의 몰락을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여기는 듯 했다. 이지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석우의 비열한 행동에 맞서 마지막까지 그녀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고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다. 그녀가 혼자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하는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문 밖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다.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단정하면서도 강렬한 아우라를 풍기는 한 남자.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연 회장 전체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그는 바로 최지훈 최씨그룹의 총수였다. 그는 이 자선갈라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지만 늘 공식적인 자리에 늦게 나타나거나 불참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 그가 예고 없이 등장하자 모두가 놀라움과 함께할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최지훈은 문턱을 넘어섰다. 그의 시선은 좌중을 훑태는 듯 했지만 실은 단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그의 냉정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K그룹의 회장이 그에게 인사를 건네려 손을 내밀었지만 최지훈은 그를 무시한 채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곧게 이지은을 향했다. 이지은은 그의 존재를 직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언제나 그랬듯 그녀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였다. 그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다. 그녀의 심장만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는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김석우는 최지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함을 되찾았다. 그는 최지훈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줄 착각하고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인사를 건네려 했다. 최 총수님, 오늘 이렇게 늦게라도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마침 제가 그러나 최지훈은 김석우를 스치듯 지나갔다. 마치 그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김석우는 당혹감에 얼굴이 굳어졌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어색하게 멈춰섰다. 최지훈은 마침내 이지은 앞에 섰다. 그는 차가웠던 표정을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이 이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굳건하고 따뜻했다. 많이 힘들었지. 최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가 이지은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지만 그들의 주변을 애워싼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애썼다. 이지은은 그의 말에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겨우 참아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최지훈은 이지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그녀의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내면의 아픔과 굴욕감을 모두 꿰뚫어 들어보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맨틱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향한 그의 깊은 존경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했다. 최지훈이 한 여자에게 그토록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가 냉철하고 감정 없는 경영인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빛은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지훈은 이지은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방금 전까지 이지은을 조롱했던 김서구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만 머물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냉기가 감도는 그의 눈빛은 그들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모두가 숨을 삼켰다. 최지훈은 이지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당한 태도로 모두에게 말했다. 여러분, 제 아내 이지은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연 회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모두가 굳은 표정으로 혹은 경악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지은이 최지훈의 아내라고 그토록 소박한 차림의 그녀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최씨그룹 총수의 아내였다니. 이 믿기지 않는 사실 앞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닫고는 당혹감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김서구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이 평범한 한 건축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감히 최씨그룹 총수의 아내를 모욕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최지훈은 이지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당신이 이 자리의 진짜 주인공이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의 말은 이지은에게 힘을 주었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강한 의지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서 있었다. 최지훈은 이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연회장 중앙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맑고 당당한 눈빛은 방금 전의 굴욕감을 말끔히 지워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지은은 이제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우러러보는 최씨그룹 총수의 아내이자 모두가 두려워하는 권력의 상징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최지훈의 한마디에 연 회장의 모든 소리는 멈춰버렸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손을 멈췄고 대화를 나누던 이들은 입을 다물었다. 방금 전까지 이지은을 향해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을 보내던 이들의 눈빛에는 이제 공포와 경악이 서려 있었다. 특히 김서구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의 오만함 대신 창백한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감히 최씨그룹의 총수 최지훈의 아내를 모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최지훈은 이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연회장 중앙으로 이끌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단호했다.
그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마치 썰물처럼 뒤로 물러났다. 그는 이지은을 보듬는 부드러운 눈빛을 유지한 채 차가운 목소리로 모두에게 말했다. 이지은 씨가 표절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거나 김석우를 힐끗 쳐다보며 침묵했다. 김석우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최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김석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K그룹의 김석우 부사장 당신이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그 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 차가운 감정의 절제가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아, 아닙니다. 최 총수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김석우는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최지우는 그의 말을 듣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닌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소문을 들었다고요. 소문의 근원지가 당신의 회사라는 사실은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방금 전에 저의 아내에게 보여준 자료는 1년 전 저희 그룹의 기밀 문서 유출 사건으로 인해 폐기된 지담 건축 디자인의 초기 설계 스케치라는 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을 텐데요. 그의 말이 끝나자 모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은 몇몇 고위 관계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최지훈의 입에서 그 사건이 언급되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다. 김석우는 이지은의 초기 설계안을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했고 그것을 이용해 그녀를 표절범으로 몰아붙이려 했던 것이다. 김석우는 자신의 몸이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폭탄처럼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당신의 모함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최지우는 냉정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나의 아내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지담 건축 디자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우리 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이 자리에서 입을 열자마자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보. 최지우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이지은을 향했다. 그의 말에는 그녀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밝혀도 좋다는 허락과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겁먹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녀의 실력을 의심했던 모든 이들을 향한 차가운 실망감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잡고 있던 최지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당당하게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존경하는 최 회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지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방금 김석우 부사장님께서 저를 표절범으로 모함하며 보여주신 자료는 1년 전 저희 회사에서 폐기된 초기 스케치입니다. 저희는 그 어떤 표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지훈이 내민 휴대폰을 받아 들었다. 그 휴대폰의 화면에는 지담 건축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완성한 미래 신도시 설계안이 띄워져 있었다. 그 설계안은 김석우가 보여준 초기 스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새로운 도시에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었다. 이것이 저희가 수개월간 밤낮으로 고민하여 완성한 최종 설계안입니다. 이지은은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담긴 모든 아이디어는 저희 회사만의 독점적인 기술이며
그 어떤 표절도 없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 행위에 대해 저희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K그룹의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김석우는 이미 멘탈이 무너져 내린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가 이지은에게 던진 모함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돌아왔다. 이지은은 이 모든 것을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김석우가 저지른 악행을 만천에 드러냈다. 최지우는 이지은의 당당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나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듯 완벽하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다. 초회 회장님, 죄송합니다. 모든 것은 저의 실수였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석우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최지훈에게 다가섰다. 하지만 최지훈의 눈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당신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으며 저의 가족을 모욕했습니다. 최지훈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그의 손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다. 김 부사장, 당신이 불법적인 경로로 빼돌린 자료에 대한 경위는 조만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K그룹과의 모든 협력 관계는 오늘부로 중단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K그룹의 회장에게 직접적인 통보였다. K그룹의 회장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김석우에게 달려가 그의 뺨을 후려쳤다. 이 미친놈아,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김석우는 맞은 뺨을 감싸 쥐고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추종자들도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김석우의 권력에 기생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지은은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이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으며 그녀를 모욕했던 이들은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녀의 정의감은 승리했다. 최지훈은 조용히 이지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 행동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그녀를 향한 그의 깊은 존경심과 지지를 의미했다. 모두의 시선은 이제 그들을 향해 존경과 부러움으로 빛났다. 그녀는 이 자리의 진정한 승리자였다. 연 회장을 나서는 김석우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아버지인 K그룹 회장의 따귀를 맞은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이미 등을 돌려 다른 권력자들에게 붙어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이지은의 당당한 태도와 최지훈의 차가운 분노 앞에서 시작된 그의 파멸의 서곡이었다. 그날 밤 모든 언론 매체는 최씨그룹의 자선 갈래에서 벌어진 사건을 긴급 속보로 다루었다. K그룹 후계자의 추악한 모함, 최씨그룹 총수의 아내 천재 건축가 이지은,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를 둘러싼 비리 의혹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이지은의 회사인 지담 건축 디자인의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마비되었고 그녀를 비방했던 김석우와 그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이들은 대중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최지훈이 가동한 법률팀은 즉시 가그룹의 비리 의혹과 불법 자료 유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관련 당국은 이른 새벽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모든 일은 단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다. 연 회장을 떠나 최지훈의 최고급 승용차에 오른 이지은은
창밖으로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세례를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최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고개를 숙였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괜찮아. 최지훈의 목소리는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고 부드러웠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이지은은 눈을 감고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나는 익숙한 향기에 안도감을 느꼈다. 나 때문이 아니야. 최지훈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말했다. 당신이 당신의 실력과 용기로 모든 것을 증명해냈으니까. 나는 그저 당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곁에 서 있었을 뿐이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이지은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자신의 권력으로 그녀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의 강인함을 믿고 지지해 주었음을 알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총수와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동반자 관계였다. 며칠이 흘렀다. K그룹은 연일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며 사실상 파산 위기에 몰렸다. 김석우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불법 자료 입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오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스스로의 교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면 이지은은 모든 오명을 씻어내고 재능 있는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되찾았다. 그녀의 회사는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에 전념하며 승승장구했고 전 세계 유명 기업들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다. 언론은 더 이상 그녀를 최총수의 아내라고만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건축계의 신데렐라이자 한국 건축의 미래라고 칭송했다. 이지은은 한낮에 햇살이 가득한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설계안들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하고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왔고 그녀는 그 건물들 하나하나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주고 싶다는 열망에 불탔다. 그녀의 옆에 선 최지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함께 식사할까? 내가 직접 요리할게. 최지훈의 목소리에는 일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은 편안함이 담겨 있었다. 좋아요. 당신이 해주는 요리 정말 좋아해요. 이지은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따뜻하고 굳건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파티장의 무관심한 시선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아는 한 남자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그녀가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실력, 그리고 사랑이 결국 모든 오만함과 불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스스로 빛을 내는 진정한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빛을 함께 나누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